영화공장 배드 테이스트. 이번 시간은 OTT 서비스에서 새로 공개된 신작 소개해드리는 네분 토론 시간입니다. 함께 해주신 mem버 소개하겠습니다. 스탠 형. 안녕하세요, 스탠입니다. 닥터님. 안녕하십니까. 병자님. 안녕하세요, 병자입니다. 크리스님.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예, 저희가 오늘 또 모인 이유는 한국 영화들은 어쨌든 극장 산업을 살리기 위해 지금 과감히 개봉을 하고 있는데 총대를 메고 있죠. 전 세계 영화들은 사실은 극장 개봉 영화들은 완전히 꽁꽁 얼어붙었어요. 그런 점에서 진짜 한국 영화들, 한국 영화 산업 대단합니다. 그 판도는 동남아 극장가까지 살린다는 그러니까요. 거니까. 해외에서 몇 나라들은 이 반도만 만약에 온다면 지금 폐쇄된 극장을 우리가 열겠다 그런 얘기도 그러니까. 연락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대만,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에서는 그것 때문에 극장을 사람들이 오고. 반도는 벌써 100만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것도 이제 물론 역시 한국의 이런 K 방역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상업 영화가 다시 개봉 재개된 게 거의 한 달 가까이 됐잖아요. 그렇죠. 개봉하기 시작한 게 다시. 근데 아직 극장에서 단 한 명도 전염된 사람이 안 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침입자 뭐 이런 영화 때 개봉했을 때 만약에 감염자 나왔으면 아이고,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사실은 개봉 전면 연기됐고 아마 아. 정부에서 개봉 자체 아마 연기 요청을 했을 거예요. 마스크의 힘이에요. 네, 맞습니다. 마스크의 힘이 대단하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극장 매점은 좀 안 좋아하겠지. 왜냐면 예. 먹으면서 볼 수가 없으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여전히 OTT 서비스를 통한 신작 공개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도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고요. 사실 이 영화는 제작 소식도 우리가 거의 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별로 얘기가 없었는데요. 그러게요. 여기도 그 출연한 그 베트남 여배우 저희 그때 한번 얘기했잖아요. 예. 그 배우 입을 통해서 나중에 뭐 샤를리즈 테론이랑 뭘 준비하고 있다. 그때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영화인 줄은 몰랐죠. 예. 더군다나 지금 샤를리즈 테론 여신님, 샤를리즈 테론이 기존의 이미지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연달아 액션이 강한 영화들에 출연을 하고 있어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이런 인상이 들어요. 매드맥스, 퓨리로드가 있었고 오토믹 블론드가 있었고 이번에도 역시 몸을 통한 액션이 돋보이는 영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올드 가드까지 오히려 젊었을 때랑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네요. 젊었을 때도 조금 남들하고는 다른 행보를 보이긴 했죠.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우수한 피지컬로 헐리우드에서 샤를리즈 테론을 바비 인형 같은 배우로 쓰려고 했을 때 그걸 단호히 거부하고. 그러니까요. 아마 닥터님 좋아하실 몬스터. 거기서 정말 연기 인상적이었죠. 거기 누구랑 나왔죠? 크리스타 리치하고 그러니까. 같이 나왔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헐리우드에서 가장 시원시원한 신체 구조와 아름다운 미모, 정말 전형적인 금발 미녀죠. 키가 180이야. 그러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로맨틱 코미디라든가 어떤 뭐 배드신 혹은 몸매를 드러내는 영화에 출연을 의도적으로 안 했어요.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물론 이제 뭐 학력이 그 사람을 꼭 규정한 건 아닙니다만은 굉장히 고학력자로 알고 있거든요. 또 샤를리즈 테론이. 예. 그래서 어쨌든 전략을 가지고 움직인다라는 게 몬스터 때만 돼도 한 15년 벌써 전이잖아요. 15년 더 됐다. 2000년대 초반 영화였죠. 거의 한 20년 가까이 그러니까 됐죠. 그래서 그때마다는 저 사람이 왜 저러나 갑자기 그 연기력 인정 콤플렉스에 빠졌나. 그랬는데 몬스터는 거의 외모를 물론 이제 분장도 하긴 했지만 망가뜨리면서까지 그 출연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니 뭐 잘하는 거 알겠는데 뭐 굳이 저럴 것까지야. 그런데 그 뒤 행보 20년간 행보가 보면은 그게 단순하게 한번 그냥 나 연기도 잘한다고 그러기 위해서 했던 돌발 행동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샤를리즈 테론이 액션 연기를 안 했던 건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젊은 날에 아주 그녀가 이제 스타가 되는 시점에 출연했다가 개 상욕을 먹은 영화도 있죠. 바로 전설의 이온 플럭스. 그래서 결심했나 보구나. 이온 플럭스 하면서 이런 영화에 이런 식으로 출연해서 이런 식의 액션 배우로 소모되면 안 된다라고 그때 결심했을지는 모르겠다. 그래놓고 또 쫄쫄이 입었던 행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세월이 지났지만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 오히려 뭐라 그럴까요? 그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음으로 인해 더 매력이 느껴지는 배우 같아요. 예를 들어 프로메테우스 같은 영화에서 굉장히 많은 남성 관객들을 가슴을 설레게 하지만 그 영화는 섹스를 암시하는 장면이 있지 직접적으로 노출한 장면이 단 한 장면도 없거든요. 그 샤를레스 테론이. 우주복을 여기까지 바짝 채우잖아. 그러니까요. 예. 우리 그 고등학교 시절 호크 달리는 거 친구에 나오는 그런 옷 같은 걸 그냥 여기까지 채워가지고. 그 뭐라 그럴까요? 불만스러운 얼굴. 크리스에게는 샤를레스 테론이 모래성 같은 여배우야. 프로메테우스 별로 안 좋아해요. 여기 있는데 다가가서 만지려고 하면 없어져.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진짜 저는 독특한 배우라고 생각해요. 웬만한 여배우들이 일부러라도 나는 연기를 위해 이렇게까지 할 각오가 되어 있어라는 그러니까.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노출을 감행하거든요. 제가 굉장히 그 뜬금없는 갑툭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예, 정말 뜬금없는 남아공 출신으로 알고 있거든요. 뭐 지금은 미국에 활동하지만 20년 후에 샤를리즈 테론 남아공 출신 최초의 여성 대통령 출마할지도 모른다. 예, 그럴 수도 있죠, 진짜. 아, 대단한 여러 가지 여성입니다. 행보를 예. 보니까. 예, 근데 하여튼 보통의 여배우들이라면 젊은 날에 액션도 좀 하고 원숭미가 더해지면서 연기파로 변신을 하는데 샤를리즈 테론은 매드맥스 이후로 지금 연이어 액션이 강조된 영화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산데스리라고 안타까워했던 퓨리오사도 다시 지금 조지 밀러 감독이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별도의 그 스피노프 같은 걸 예. 한다는 건가? 근데 아직 밝혀지진 않았는데 그냥 프리퀄이 돼서 다른 여배우가 연기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또 나오고 있고요. 그 왜? 다른 배우가 그러게요. 그 왜? 자, 그러고 보니까 비슷한 캐릭터면서 정반대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가 이름 비슷한 샤론 스톤이네요. 아주 강한 여성을 연기하지만 헐벗고 나오는. 그래서 놀랍게도 작년에 나온 롱샷이라는 세스 로건이랑 나온 로맨틱 코미디 영화가 샤를리즈 테론의 공식적인 첫 번째 본격 배드신 영화라고 그러더라고요. 세스 로건하고 조합은 진짜 안 어울려. 그러니까 첫 번째 배드신인데 세스 로건이.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 사람들은 어떤 일정의 어떤 판타지를 가지지 못하게끔. 근데 그 영화도 섹스씬을 보면 코미디로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예, 어떤 야함 상상을 완전히 거세시킨. 그랬죠? 그 영화 말고도 그 아이 기르는 보모로 나온 영화도 있잖아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보모로 나온 사람이 그 또 다른 여배우 유명한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툴리. 예. 툴리도 샤를리즈. 내가 툴리를 왜 봤겠어? 샤를리즈 테론 때문에 봤지. 오로지. 거기서 보모로 나왔던 배가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의 그 여전사. 맥킨지 데이비스. 맥켄지 데이비스. 예, 하여튼 지금 또 극장에서 개봉하고 있는 이제 그 붐쉘이라는 영화에서는 또 성형한 밤새. 연기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샤를리즈 테론은 감독이나 제작자한테 주어지는 이미지보다 그냥 내가 이걸 하겠다라고 결정해서 그 이미지의 어떤 캐릭터를 연기한다는 인상이 드네요. 근데 우리 영화 소개는 안 하고 샤를리즈 테론 얘기만 거의 한 20분 얘기. 그 말고 영화 할 얘기 없는 거야. 이 영화가 뭐 그런데요. 뭐. 왜냐면은 저희가 이렇게 샤를리즈 테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샤를리즈 테론은 사실은 이런 여배우로서 여전히 매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헐리우드에서 굉장히 각광받는 프로듀서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롱샷 그리고 붐쉘 그리고 이 작품까지 전부 다 프로듀서로 참여하고 있고 엄연한 PGA의 멤버입니다. 프로듀서스 길드 오브 아메리카의 멤버로구나. 예. 그러니까 프로듀서 조합의 조합원인 거죠. 그러네.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영화를 통해서 여성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실제 활동하는 여성으로서 굉장히 헐리우드에서 아주 모범적인 작품들도 다 좋아요. 예, 그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크리스님이 뭐 시간 되시면 좀 알아봐 주시면 좋은데 저런 거하고 좀 다르다는 것처럼 들리네요. 그냥 배우가 좀 뜨니까 그래 출연해 주시면은 제작도 하나 얹어 드릴게요. 이런 의미의 어떤 프로듀서가 아니라 정식으로 조합 활동을 하면서 프로듀서로서의 어떤 역할을 확실하게 수행하는
뭐 그렇게 들리네요 보니까.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실제로 거의 샤를리즈 테론이 주도적으로 제작을 한 걸로 그러니까. 알려져 있습니다. 야, 나도 이렇게 제작을 많이 하려면 연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투자가 더 안 들어오지, 그러면. 참아주시죠. 얼마 전에도 저 뭐 감독님한테 연기 하겠다 그랬다 아주 면박을 당하고 힘들게 배우들이 쌓아놓은 자리를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은근슬쩍 뺏으려고 하지 말라고 아주 면박. 그래서 나는 출연료도 안 받고 오디션도 보겠다. 그래도 꿈도 꾸지 말라고 면박을 당했습니다. 아, 참. 투자사에서 투자 제안서 보는데 아니 단역 조금. 이 영화의 셀링 포인트에 프로듀서가 출연도와 이러면 웃기겠네. 아니 개저씨 연기 자신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예. 안 뽑아주시더라고. 예. 예, 하여튼 올드 가드. 타이틀처럼 올드 가드. 오래된 가드? 옛 가드? 뭐라고 번역해야 될까요? 오래되니 예, 알 오래된이겠죠. 것 같은데요. 예. 원작이 만화라면서요? 코믹스라면서요? 그래픽 노블이 있더라고요. 그래픽 예. 노블. 제목도 똑같습니다. 올드가드. 올드 가드. 예. 내용은 간략합니다. 영화가 시작되면 샤를리즈 테론과 그 일당들이 다시 모여요. 그리고 임무를 부여받죠. 이들은 한마디로 용병입니다. 용병. 대가를 받고 전투나 어떤 전쟁 혹은 미션에 참여하는. 근데 이들이 참여했던 이번 미션이 사실은 함정이고 함정에 갇힌 샤를리즈 테론과 그의 동료들은 총을 맞고 그 자리에서 전부 쓰러집니다. 아니 근데 이게 웬걸. 그렇게 총을 맞았던 이들이 다시 일어나서 적군들을 다 제압하죠. 알고 봤더니 이 용병 집단 사실은 영생을 가진 불멸의 존재들이었던 겁니다. 사실 이들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됐죠. 하이랜더보다도 오래된. 예, 하이랜드보다 오래됐죠. 맞습니다. 딱 하일랜드 설정이에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하일랜드는 한 가지 핸디캡이 있죠. 목이 잘리면 영생이 끝나는. 근데 이들은 그런 핸디캡은 없는 대신 단 하나의 문제점. 언제 이 영생의 능력이 끝날지 모른다는 것. 자기도 모른다. 예. 영원히 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치. 우리 크리스만 해도 시대별로 여성들 거치고 좋아할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의 모든 영화들이 영생을 굉장히 불행한 것으로 묘사를 하죠. 저주로 생각. 저주. 맞습니다. 딱 저주에 걸린 거고 왜냐하면 내가 가족을 이루더라도 그들을 항상 내가 보는 앞에서 그렇지. 보내야 되는 그런 아픔도 있을 거고 오래 사는 것 자체가 어떤 인류의 역사를 본다는 게 그렇게까지 행복한 일은 아닐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건 사실 영원히 혼자가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지. 예. 근데 영화가 본격적으로 스토리가 전개되는 것은 한 명의 새로운 그 영생의 존재를 이들이 느끼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용병 집단이 이 새로운 흑인 여성 영생의 존재를 찾아 나서면서부터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막다트리는 악당의 존재는 바로 바이오 이들의 기업. 예, 요즘 얘기하는 바이오 기업. 이들의 몸의 비밀을 발견해서 그걸 가지고 인간들에게 영생을 주고 싶다는 굉장히 선한 의도를 가진 악당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사실은 약 팔려고.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뭐 오랜만에 인상 비평 한번 해보시죠. 좀 전에 그 크리스님이 이제 뭐 샤를리즈 테론을 얘기하셨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뭐 박하게 평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 영화 보는 내내 여러 가지 다른 영화가 떠올랐던 건 사실이에요.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봤던 크리스 햄스워스 나왔던 그 용병 집단이 소녀를 구하러 갔다가 함정에 빠진다. 그다음에 또 마이클 베가 연출했던 식스 언더그라운드 그것도 비밀 용병 집단이 뭐 있었고 다 죽은 걸로 처리해가지고 그다음에 불멸은 또 하이랜더 생각도 나고 그래서 아 이거는 혹시 AI가 요즘 진행되고 있으면은 시나리오 몇 개 풀로 집어넣으면 뚝딱 시나리오를 써주는 기계를 지금 AI가 지금 만들고 있다는데 AI가 썼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래도 뭐 나쁘진 않았고요. 나쁘진 않았고 역시 그 샤를리즈 테론의 매력에 쭉 빠져서 네. 보느라고 그냥 지루한지 모르고 봤습니다. 예. 비슷한 세계관을 가진 영화가 아마 작년쯤인가 넷플릭스에 하나 올라왔었죠. He Never Die라고. 그리고 올해 그 두 번째 영화인 She Never Die가 나왔었는데 이 영화들은 설정이 현대식이거든요. 거의
신라원에 등장하는 천사 같은 존재들인데 뭐 사람을 위해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아가면서 악당들하고 마주치면 때려잡고 그런 설정임에 반해서 이번 올드가드 같은 경우는 정말 하이랜드보다 더 고전적인 그런 고전적인 캐릭터가 고전적인 목적을 갖고 이야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이런 스타일의 영화를 보니까 괜찮다, 재밌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클리셰를 사용하고 싶으면 딱 이렇게 사용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여러 가지 봤던 레퍼런스나 그런 것들이 생각난다고 하는데 저도 똑같이 생각나지만은 그냥 레퍼런스 생각나면 어떻습니까? 보는 동안 재밌는데 재밌게 제대로 만들면은 아무리 낡아빠진 뭐 사고를 우려먹은 클리셰라 그래도 충분히 재밌게 만들 수 있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클리셰를 두려워하지 말고 클리셰를 잘 사용할 생각을 하라고 얘기하는데 딱 그 말씀이구만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게 장르가 일단 슈퍼히어로로 맞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슈퍼히어로 설정 중에 굉장히 저는 뭔가 이거 자체가 안 죽는 게 말은 안 되지만 되게 현실적인 그 베이스를 깔고 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하늘을 나는 사람도 없고 뭐 괴력을 갑자기 발휘하지도 않고 그냥 죽지만 않는다는 거. 고통은 똑같이 느끼고. 그리고 또 뭐 동료가 생기면 그 텔레파시로 감지하는 거. 그 정도인데 왠지 보면서 진짜로 이런 거 있을 것 같다 막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근데 제가 샤를리즈 테론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단점이 많이 안 보여가지고 저는 근데 이 영화는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클리셰가 많다라는 표현보다는 고전적인 텍스트다. 그치. 그게 오히려 적당한 표현 같아요. 예. 굉장히 고전적인 이야기 구조죠. 예. 보니까 어쨌든 코믹스, 원작 코믹스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 영화의 단점은 아닌 것 같고 의도적으로 고전적인 텍스트를 가진 다만 영생이라는 설정만 첨가된 그런 고전적인 텍스트를 영상화했다. 개인적으로 코믹스가 있다면 이거보다는 좀 더 복잡하게 이야기를 구성할 것 같은데 영화는 생각보다 훨씬 더 심플하죠. 예. 근데 그 샤를리즈 테론과 그 두 여자 주인공 빼고 나머지 캐릭터는요 그 그래픽 노블에서는 더 단순했대요. 근데 영화를 하면서 그래도 그 남자 캐릭터들도 어느 정도는 좀 성격을 부여해주고 뭐 그랬다고. 그러면 원래 원작 그래픽 노블은 여자 둘이 메인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그거보다도 거의 샤를리즈 테론 역할이 거의 단독으로? 단독 메인인 것 단독으로. 같은 그런 느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그래픽 노블 작가가 쓸 때부터 그걸 염두에 쓰고 쓴 거 아니야? 샤를리즈 테론을? 네. 그래서 가장 큰 이야기의 드라마의 줄거리는 임모털이라고 표현되는 영생을 가진 존재들 중에 새로운 존재가 등장했다는 것 하나, 현 군인인 젊은 흑인 여성, 거의 소녀에 가까운 나이가 어린. just kid라는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예. 그때 왜냐면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가면 17, 18 이럴 때 군대 가는 수도 있거든요. 미국 애들은. 이런 임모탈을 만나고 그녀를 무리에 합류시키기 위한 여주인공 앤디의 노력이 사실은 가장 큰 핵심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과거에 동료 임모탈들을 떠나보내야 됐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죽음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 싶은 핵심 이야기 구조죠. 이야기 구조만 놓고 보면 예전 청춘 영화들 새로운 이제 프레시맨이 들어와가지고 좌충우돌하다가 이 그룹에 속하게 되는 딱 그 이야기 구조죠. 나는 청춘 영화라고 그래서 고교열계나 진짜 있지만 뭐 그런 얘기할 줄 알았더니 프레시맨 얘기하고 있어. 근데 이 영화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릴 게 많지는 않은 게요. 샤를리즈 테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화기도 하고 샤를리즈 테론의 영화기도 하고. 그 제작비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크리스님 보니까 이게 7천만 불. 꽤 많이 쓸 만큼 썼네. 예. 좀 반응이 바뀌는데 제작비에 비해서는 액션이 약한데 그러면은 아니 로케이션 때문인가? 예. 로케이션이라 그래도 그 사막이 예를 들어 설정이 중동이라서 중동에 가서 찍는다는 법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캘리포니아에서 찍어도 되고 7천만 불이면은 뭐 한국 돈 700억이라 그래도 저예산도 아니지만 그래도 완전 고예산도 아니지만 완전 저예산도 아니고 이거 나한테 맡겨줬으면 한 3, 4천만 불 이내로 똑같은 배우 써서 끊을 것 같은데. 근데 반응은 좋더라고요. 지금 공개된 지 4주 만에 7,200만 뷰를 찍었는데 아이고. 이게 넷플릭스 오리지널 역대 영화 순위로 따졌을 때 한 5, 6위 정도에 해당하는. 가성비는 예. 또 확실하게 1위가 익스트랙션. 익스트랙션 9,900만 뷰. 그러니까 신규 가입자 유입 효과도 좀 있었겠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저기 감독은 어떠한 작품을 했어요, 크레스님?
여성 감독인데요. 네네. 액션 영화는 이번이 처음이고 음. 그동안은 뭐 드라마 장르 아니면 로맨스 멜로 이런 걸 많이 찍으셨더라고요. 뭐 작품들이 러브 앤 바스켓볼 그리고 또 벌들의 비밀 생활이라고 벌들의 네, 비밀 다코타 생활. 패닝 나왔던 예, 그 영화도 있고 뭐 거의 드라마 장르를 많이 찍었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가 시작 단계부터 제작사에서 여성 감독을 기용하려고 아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단 여성 두 명이 중심으로 지금 얘기가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작진의 대부분도 거의 다 여성이라 그러더라고요. 정서를 잡아내야 예, 되니까. 예. 제가 이건 뭐 추정인데 무술 감독, 액션 코디네이터라든가 스턴트 코디네이터는 남성이겠죠. 그래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왜냐하면 애초에 이 영화의 제작 방향이 액션을 넣긴 넣지만 장르가 있으니까 어떤 그 인물 간의 정서, 관계, 성장 이쪽에다가 좀 비중을 두고 그려내자고 제작방이 정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도 여성 감독인데 그 중에서도 원더우먼 찍은 감독은 아니잖아 어쨌든. 좀 이렇게 드라마를 찍었던 감독을 영입을 했고 제작진들이 그러니까 여성들이 많다라는 게 주로 이제 액션을 안 넣을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닉 같은 거 우리 찍는 거 아니다. 조닉 찍는 거 아니니까 캐릭터와 정서 위주로 가자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예, 스턴트하고 액션은 남자분들이 많네요. 예, 역시 예상대로. 예.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오토믹 블론드가 그건 전형적인 남성 영화지. 오토믹 블론드가 제작비가 3천만 불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 영화가 7천만 불이라면 사실은 두 영화의 액션을 비교하자면 사실은 오토믹 블론드가 더 많지요. 오토믹 블론드가 액션 좀 세지 않나? 훨씬 세죠.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죠. 예. 터지게 싸우는데. 오토믹 블론드는 남성 감독인데다가 스턴트맨 출신 감독인 예,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어요. 예. 그런 차이가 있구나. 그 조닉의 공동 감독이었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것도 격투기 감수를 담당한 분은 조닉 시리즈를 하셨던 분이 약간 냄새가 나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단순 비교를 하자면 우리가 좀 원하는 어떤 익스트랙션도 그랬었고 그 어떤 액션의 쾌감은 확실히 부족해요.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드라마하고 정서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예, 맞아요. 이야기가 심플하면서 동시에 액션도 심플하니까 느슨하다고 할까? 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샤를리즈 테론이 팔다리가 워낙 긴 체형이기 때문에 액션을 보면 굉장히 시원시원한 느낌이 좀 들어야 되는데 사실 이 영화는 그렇게까지 막 시원시원한 느낌이 들진 않아요. 예. 저는 그게 사실 유일한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액션을 준비는 엄청 했더라고요. 그 샤를리즈 테론 캐릭터가 워낙 고대에서부터 싸워왔기 때문에 그렇지. 어설프면 안 되기 때문에 동작은 딱딱 떨어져요. 네, 그래서 뭐 일본 검술, 뭐 한국 태권도 비롯해서 막 다 배우고 그거를 주 5일 4개월 동안 계속 했다고 그래요. 여기 있는 5명이 몽두일고 달려들어도 샤를리즈 테론한테 맨손으로 다 맞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면 때문에 약간 의견이 다른 편이긴 한데요. 액션은 굉장히 절제되고 깔끔하고 좀 더 풍부한 액션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그 깔끔한 액션이 오히려 이 샤를리즈 테론을 맡은 그 캐릭터가 얼마나 완벽하게 훈련된 살인 기계인가를 보여준다라는 면에서는 오히려 저는 긍정적으로 볼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잘 못 살렸다고 보는 예, 쪽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영화 대사에도 나오듯이 이 샤를리즈 테론이 살아오면서 배운 살인 기술 가운데 잊어버린 것만 쳐도 그 군인한테 네가 배운 살인 기술보다 훨씬 몇십 많다. 배는 많을 거다라고 할 정도로 실질적으로 살인 머신인데 하는 거 보면 막 바닥에 구르고 겨우겨우 이기고 그러거든요. 가만 있어봐. 지금 저 불멸이지만 고통도 느끼고 예.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기도 하잖아요. 그 샤를리즈 테론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나이를 먹었고 1000년 이상 사는 것처럼. 근데 기억력은 퇴화되나 보다. 그 살인 방법을 잃어버리는 거 보니까. 설정상 거의 6,000년 정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신체적으로 임모탈이고 잘 싸워도 기억력은 뇌가 6,000년 정도 사용돼가지고 이렇게 퇴화됐나? 뇌의 용량도 한계가 있는데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면은 옛날에는 그래서 지식이 그런가? 빠져나가야지요. 그래야 공간에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 장점도 많지만 일단 그 어토믹 블론드라든가 그 조닉을 기대하고 이 영화를 보신다면은 그건 이제 살짝 말리고 싶고 조닉에서 좀 다른 거 조닉하고 다른 뭔가를 느끼고 싶다는 분한테는 이제 적극 추천이라는 거고요. 액션의 기럭지만해도 그래. 조닉 3에서 할베리는 남들이 열심히 했어요. 총 들고 근데 할베리하고 저기 샤를리즈 테론하고 둘이 딱 섰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할리베리는 개가 2마리 있는데.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개로 이렇게 보완을 하는 거지. 그 셰파드로.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담아주다 보니까 이게 왜 제가 그 말씀드리냐면 말이죠. 관객이 기대하는 영화하고 예. 만드는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거하고 접점을 찾기가 쉽진 않거든요. 관객이 기대하는 영화는 어쩌면 어토믹 블론드 같은 거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드는 사람은 그것만 가지고 하기엔 좀 뭔가 있으니까 뭔가 더 넣으려고 해. 근데 어토믹 블론드 같으면서도 이런 게 충분히 채워주면 더 좋아했을 텐데 그게 이제 조금 약하면은 또 어토믹 블론드 같은 걸 기대했던 사람은 좀 아쉬워하고 그런 밸런스가 조금 이제 좀 뭐랄까 아쉽다라는 거죠. 이 영화에서 좋았던 부분이 정말 이제는 보기 드문 고전 웨스턴 시절에 보던 정의감으로 충만한 그런 캐릭터들이 고전적 방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는 것 정말 오래간만에 봤거든요. 정말 반갑더라고요.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왜 뭐 드라마가 아주 센 건 또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액션이 아주 통쾌한 것도 아닌데 난 이 영화를 왜 재밌게 봤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저는 또다시 샤를리즈 테론이라는 존재로 회귀가 돼요. 되게 오래간만에 이거는 절대 한 여성을 성적으로 내가 대상화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왜 이렇게 변명을 많이 하고 얘기를 시작하지? 크리스랑 차별화하려고 뭐라 그럴까 그녀가 화면에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그 영상을 보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되게 오래간만에 이런 배우를 만나는 것 같아요. 마음에 들었던 게 그동안 뭐 액션 영화 중에 일부러 막 여성을 내세우고 막 그런 게 좀 있었잖아요. 근데 좀 그런 영화 중에 이게 되게 제일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특히 여성 주인공 둘이고 한 명이 또 백인 흑인인데 일부러 다양성을 딱 강조한 게 티가 팍 나는데 별로 보면서 이렇게 뭐 껄끄러운 것 같고 전에는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너무 일부러 막 균형을 맞춘 거 같고. 근데 이번에는 모르겠어요. 여성 제작진들이 대부분이라서 그게 좀 덜 그랬는지 몰라도 하여튼. 너무 퓨리어스 같다거나 뭐 그런 느낌 안 들었고. 뭐 그 정도는 그 정도는 아니고. 심지어 남자 2명은 게이 커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되게 칭찬하고 싶었던 게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이 정도 페미니즘이면 내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였던 게 한번 보자고요. 지금 이 임모탈 존재 중에 한 커플은 동성애자죠. 새로 등장한 어린 여성 임모탈은 흑인이죠. 이건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페미니즘의 기본적 가치, 사회적 약자들의 연대라는 정신을 나는 이 영화가 제작자 샤를리즈 테론이 녹여냈다고 생각을 해요. 뿐만 아니라 제가 뭐 원작 그래픽 노블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 영화가 그래픽 노블의 세계관을 그대로 가져왔거나 아니면 거기다 이제 덧붙였다면 뭐가 훌륭하냐 말이죠. 이 사람들이 사실 전사이기도 하지만 균형자예요, 균형자. 맞아요. 샤를리즈 테론이 했던 그 임무는 나쁜 놈 해치우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세계사의 중요한 변곡점 속에서 인류가 크나큰 위기에 빠질 때마다 시크릿 미션을 하면서 무너질 뻔한 아니면 인류한테 대재앙이 올 뻔했는데 그때마다 이 샤를리즈 테론이 임무를 수행하면서 그야말로 가디언답게 지구를 아니 근데 왜 요번에 바이러스 때는 일 안 하셨나요, 누님이? 그때 좀 무안에 가서 어떻게 했었으면 좀 이렇게 우리가 고생을 안 하는데 사실 그게 이 영화의 중심 주제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이제 사람을 살리는 게 모두를 살리는 것. 제가 이제 확대 해석한 게 약간 확대 해석일 수 있는데 단순한 전사가 아니라 샤를리즈 테론이라는 여성이 주도하는 그 그룹이 세상의 밸런스를 맞추고 위기 상황을 조용히 해결했다는 점에서 균형자. 여기서 내가 또 차마 그 단어는 입에 못 옵니다. 모성. 왜냐하면 모성이라는 단어를 누가 잘못 쓰거나 잘못 독해하면은 제 메시지가 오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단어 쓰지 않겠습니다만 대신 균형자라는 세상의 균형을 맞춰주는 오래된 가디언이었다라는 그게 딱 들리라고요, 생각이. 근데 이제 제가 이 영화의 태도가 너무 좋다고 느낀 게 설정상 이 임모탈들은 그런 역할을 해왔는데 본인들이 그래왔다는 걸 모른다. 본인들은 자각하지 못한다는 설정이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 영화에 그러니까 제목에서부터 좀 명확하게 나타난다고 봐요. 올드 가드. 오랫동안 가드 지켜왔던 사람들이란 그렇지. 뜻이고 또 이걸 약간 언어 유희 좀 하자면은 가드라는 단어 물론 여기서는 GUARD 해가지고 그 뭐 경호원 그런 뜻을 쓰이고 있지만은 같은 발음으로 가드라고 만약에 해석해 버리면은 오랜 세월 우리 인류를 지켜준 신들이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매 영화로 더 소울 가디언스라는 영화도 있지. 한국어 제목이 뭐 테마록이라든가 뭐 그러는데 그것도 영혼을 지키는 가디언이라는 뭐 그런 가드거든. 자매 영화라는 지점에는 굉장히 도움이 안 됐습니다. 저도 아, 그- 무리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예, 아무 그냥- 데나 깔때기를. 올드 가드 하면 구경비. 예. 아 그래서 이 영화 태도 되게 좋아요. 이게 자칫 여성 크루들을 동원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야 우리 걸크러쉬 영화 만들자.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의 태도는 그렇지 않아요. 억지스럽지가 않죠. 예, 세상의 소수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균형을 맞춰 왔다라는 메시지가 전 진짜 좋더라고요. 예. 아 그리고 촬영 현장에서 이제 이런 분위기였대요. 이렇게 여성 제작진이 많이 모인 적이 없어서 처음에 되게 어색했는데 아, 자기들끼리도.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얼마나 그게 남성 중심이었으면 그랬나 하면서 뭐 약간 슬퍼졌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할리우드가 훨씬 더 메일 도미넌 소사이어티니까 남성 위주의가 훨씬 더 세요 할리우드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 가질 법하지. 아 근데 저는 저 악역은 조금 약하지 않았나. 이제 그 영화 이 영화의 단점에서 얘기하면 사실은 네. 그거예요. 악역의 맞아. 목적도 조금 뭔가 약한 것 같고 좀 뭐 개인적인 원한이라도 더해졌으면 뭐가 좀 아니 걔 있었을 것 말포이 같은데. 아니죠? 해리포터 말포이 아니고 걔 아니, 뭐로 그- 나왔어? 그 사촌 못된 사촌 있죠. 해리포터의 그 못된 사촌. 그러니까 론 위즐리도 론 위즐리는 저번에 저기 거기 나오는 그 거. 아니고 그 해리포터 원래 아니죠? 살쪘던 애 걔 예, 아니야? 예, 예. 맞아요. 아니, 살 그러니까 빼가지고 마법 세계 아니고 현실 세계 있을 현실 때 세계에서 얹혀 살 그 때 뚱뚱한 애. 네, 해리포터 걔예요. 괴롭히던 응. 걔야. 예. 카우보이의 놀이에서 팔다리 다 잘렸던. 걔. 응. 근데 진짜 그 악역 이 사람 생긴 거 진짜 만화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여기서 제가 죄송합니다. 아담 군을 다시 또 소환할 수밖에 없는데 아담 군이 라스트 그 제다이에 나온 이후로 가장 어울리지 않는 악역이라고 저는 꼽습니다. 얘는 여기 왜 나왔어 도대체? 근데 사실 저는 그 부분도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던 게 사실 이 영화 끝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명백하게 속편을 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영화거든요. 이후에 속편은 우리가 이렇게 만들 테니까 그 전에 이거 예고편처럼 보고 즐겨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영화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1편 엔딩 보니까 2편은 확실히 그 상대 적수가 엄청 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세야지. 네. 세야 돼. 그리고 전편보다는 좀 오락성이 강조될 네, 것으로 추측이 되는. 그렇죠. 그래서 전 되게 재밌게 봤어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로는 간만에 예, 간만에 네. 되게 재밌게 본 것 같아요. 물론 뭐 작품성을 가지고 이거를 무슨 뭐 마틴 스콜세제 영화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로마하고 비교해주지 말아주세요. 그 넷플릭스 영화가 보여줄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뭐 뻔하지만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는 이참에 하이랜드 리메이크 나지. 예. 안 할 것 같은데요? 이 영화 있는데 뭐하러 해요? 아 저는 하이랜드 쪽이 좀 더 좋습니다. 예. 그리고 속편 얘기를 뭐 조금 샤를리즈 테론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뭐 확실히 이제 여성 그런 영화로 가고 싶나 봐요. 그러면서 누가 새로 출연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리한나를 여기 합류시키고 싶다. 그 얘기를 네, 했더라고요. 전화해가지고 또 한마디 해야 되겠구만. 제시카 차스테인을 섭외를 해. 나는 당신하고 제시카 차스테인하고 싸우는 걸 보고 싶어. 제시카 차스테인을 악역으로 섭외해가지고 둘이 싸우면 볼만할 것 같은데. 제시카 차스테인 엑스맨에서 악역했다가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이 영화에서 한번 하는 거지. 그러지 마시고 나중에 샤를리트에서 메일 보내서 제가 리안나 데리고 가겠다고 미팅하자고 그리고 한국에서 온 이안나 씨입니다. 다들 유머가 참 추워지는구만 낮에들이. 예, 하여튼 이 영화에서 베로니카 은고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저희가 또 인터뷰까지 했던 근데 요즘 영화에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아 부천에서 인터뷰했었어요? 아니요, 저희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영화제에서 한번 아, 초대받아서 했던 그 콧대 높은 여성 배우. 근데 아마 후편에 등장해서 굉장한 괴력을 보여줄 것으로. 네, 사실 뭐라 그럴까 이 정도의 어떤 주제와 드라마를 가진 영화가 보여주기에는 너무 노골적인 속편 예고라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편이 나오면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봐줄 수 있는 영화 같습니다. 이게 극장용 영화였다면 안 나왔을 테지만 넷플릭스니까 나올 수도 있겠다. 예,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아마 극장용 영화였다면 이야기를 좀 더 압축해가지고 이 뒤에까지 진행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극장용 영화가 됐으면 이 구조로는 못 갔을 거예요 아마.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넷플릭스용으로 만들어진 영화인 예. 거죠. 네. 그 코로나 때문에 그 극장 개봉을 못 해가지고 넷플릭스로 건너간 게 아니고. 네. 저희 같은 좀 올드한 영화 광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하고 반가운 영화 구조지만 신세대 영화 관객들을 끌어모으기에는 그 영화광들이 요즘 가지고 있는 니즈에는 사실은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예. 사실 이 정도 구조면 극장에 걸령하면 거의 3분의 2까지만 찍은 거라고 봐야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뭐 짧게 소개해 드렸고요.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게 돼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샤를리즈 테론 얘기를 다시 돌아올 수밖에 예. 없는데. 아니 근데 이 영화는 진짜로 어떤 얘기를 하든 샤를리즈 테론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액션이 볼만하다, 멋있다 등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내가 이제 저걸 봤어요. 당연히 피지컬이 이제 훌륭하니까 액션의 각도 잘 나고 좋은데 표정에 이 배우의 표정에서 단호한 의지와 맞아요. 고뇌가 보이더라고. 이게 결국은 연기력의 문제인 거지. 뭐 인상 좀 쓴다고 해서 이렇게 뭐 그런 느낌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액션 이전에 표정에서 의지가 세게 묻어나오니까 아 강하구나 저 사람은. 그게 딱 묻어나오고 그러니까 그 다른 영화 얘기지만 퓨리오사가 사실 그 밑에서 호의호식하면 살 수도 있지 않았겠어. 근데 왜 오야랜다. 하여간 두목을 배반하고. 매드맥스 얘기하면서 오야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 자체가 어떤 결단력이 있고 의지력이 강하다는 인물이다라는 거거든요. 매드맥스의 퓨리오사도. 근데 그 얼굴이 매드맥스 연기를 그대로 했다는 뜻이 아니라 강한 인간으로서 의지가 보여가지고 거듭 얘기하지만 제시카 차스테인하고만 붙었으면 좋겠는데. 예, 그럼 뭐 별점 평가 한번 해보시죠. 나 좀 별점 주기가 무서워가지고. 자꾸 한국 영화 때문에. 맨 마지막에 하려고. 예. 눈치 좀 보고. 3.25개. 저는 별 3개입니다. 제가 한 최근 10년 내본 영화 중에서 가장 속편이 기다려지는 영화 같아요. 저는 3개 반인데 샤를리즈 테론에 0.25 보태가지고 3.75. 저도 3개 반이고요. 저는 뭐 요즘 영화 평가 기준이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특히 이제 집에서 영화 볼 때 집중하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치. 인터넷도 좀 하다가 뭐 스마트폰도 좀 보다가 밥도 먹고 근데 얼만큼 이게 내가 집중해서 이거를 끝까지 딴짓 안 하고 보느냐 기준으로 사실은 후딱 넘어갔어요. 예 평점을 내리자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끝까지 봤어요. 아하. 3개 반입니다. 그래서 전 모든 영화를 다 그렇게 보는데. 예 그렇게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경우가 있는데 예. 저는 그 회차 녹음에는 빠졌습니다만은 최근에 넷플릭스가 좋았던 게 주온. 예. 간만에 진짜 빈지워칭했어요. 맞아요. 뭐 저 크리스님이 이제 많이 소개해 주시는데 그래도 하나 보고 그러니까 소개하는 걸 시즌 1에 1화 정도 보고 좀 좋으면 2화 정도 보다가 말아. 근데 주온은 그냥 쭉 봤고 요번에 올드가드도 예. 저도 저 파고니처럼 쭉 봤어요. 저희가 지금 토요일 한 8시 9시쯤 되고 있는데요. 제가 뭐 어제 또 일이 있어서 오늘 늦게 들어와서 12시에 딱 일어나 가지고 주온을 틀었거든요. 주온 3시간, 올드가드 2시간이 진짜 딴짓 안 하고 그냥 5시간을 오래간만에 그냥 딱 집중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의 평가에 힘이어서 용기를 얻어서 저도 그러면 3개 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4개 주긴 좀 그렇잖아. 네. 그렇다고 이거를 뭐 2개 반, 1개짜리 3개보다는 좀 더한 것 같고. 예. 또 이거 3개 반 준다고 욕하는 사람도 나오겠네 게시판에. 그럴 수도 있는데 예. 저 진짜 살아있는 사람은 양심에 살아있는 사람 병자인밖에 없으니까. 뭔 소리예요 갑자기? 그 게시판에 살아있다 평가할 살아있다. 때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병자밖에 없다 얘기가 나왔잖아요. 아니 올드가드 의외로 욕하는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예.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화끈한 액션을 기대하고 가면은 아쉽고 그 어쨌든 악역 빌런은 이 영화에서 꼭 배우를 내가 꼬투리를 안 잡아도 빌런은 조금 약점은 약점이야 이거는. 그래서 혹시 마지막으로 좀 저희가 샤를리즈 테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길 바라는 게 그녀의 체형이 우리가 무슨 성적 매력 때문에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왜 이렇게 자꾸 의식하지? 아니 이거 제가 그 찬양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김성수 감독의 무사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가 김성수 감독이 시발점이 뭐였냐면 야 정우성이 머리가 이렇게 길고 팔다리가 긴 정우성이 이만한 기다란 그 뭐라 그러죠? 창을 원월도 같은 원월도 같은 걸 휘두르면 얼마나 멋있을까라고 해서 기획한 영화가
무사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영화 기획될 수도 있어. 그만큼 배우의 그 아우라 내지는 외형이 음. 일종의 영화 하나를 창조해내는 기초가 될 수 그럼. 있는 거고 음. 샤를레스 테론이 그런 점에서 너무 훌륭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예. 아토믹 블론드는 샤롤리즈 테론 아니면 떠올릴 그럼요. 사람이 없거든요. 예. 제스카 차스텐이 있다니까. 아, 근데 이거 비교 평가하자면 제스카 차스테인이 단점이 음. 비율이 너무 안 좋아. 얼굴이 좀 큰가? 네, 너무 커. 어쨌든 예.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배우라서. 맞습니다. 예. 아까 툴리 같은 영화 제가 어떻게 보겠어요. 오로지 그분 때문에 봤으니까 저는 앞으로도 계속 찾아볼 겁니다. 예. 그 동시대에 그 배우들을 잇는 음. 아우라 있는 배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비교적 최근에는 조금 덜한 편이라서 예. 하여튼 우리 같이 늙어가는 세대의 배우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대충 여기 뭐 파고님하고 이렇게 비슷한 연배의 배우 같아요. 그 샤를리스 테론이.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연배는 비슷한데 비주얼이 참. 키로 얘기하면 할 말이 없지 키로. 그리고 배드 테이스트 영화 친구분들에게 제가 간단하게 광고 말씀 하나 드리자면은 제가 가리키고 있는 학생 하나가 21살 남학생인데 이번에 부천영화제의 괴담을 소재로 한 단편영화 제작 지원 공모에 당첨이 돼서 학생으로서 꽤 큰 돈을 받아서 당첨이라보다 당선이라고 하시는 아, 게 낫지 그렇군요.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당첨은 좀. 당선이 돼서 뽑기를 이렇게 뽑았나요? 아니요 실력으로 예, 당선돼 그럼요. 당첨이 아니라 예. 당선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들어갈 예정인데 저는 굉장히 그 학생 형편에서는 꽤 큰 돈을 그럼요. 당선 예. 받았다는 것도 좋지만 굉장히 기대가 되고 아주 우리 지난번에 왜 제가 그 졸업생 하나 만든 사탄 크로스라는 예, 영화를 예, 한번 예. 상에서 호응을 얻은 적이 있잖아요. 더 골 때리는 영화가 나올 것 같아서 예. 예. 무슨 얘기인지 안 물어봐요? 무슨 얘기인지 좀 물어봐 주세요. 무슨 얘기인가요? 예. 예. 인간이 염소가 되는 얘기입니다. 아, 예. 예. 재밌겠네요. 과연 예. 무슨 얘기가 나올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예. 그쵸. 대학생들 진짜 그런 아주 재개발하는 영화 좀 보고 그러니까 싶은데. 아주 예. 골 때리는 그래서 하여간 연말 목표로 연말 부천영화제 납품을 목표로 제작에 들어가니까 완성때가 되면 다시 한번 제가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네. 예, 바로 얼마 전에 끝난 부천영화제 단편 제작 지원금에 무려 스탠리 형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생이 21살짜리가 선정돼서 1,000만 원의 제작 지원금을 음. 받았다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 스탠리 형님 나중에 꼭 그 학생한테 얘기해 주세요. 당첨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렇지. 납품도 아니고 출품이겠지요. 납품이 뭡니까? 업자 마인드 이거 참 빼기 예. 힘들어요. 일종의 자랑질인데 자랑할 만하죠. 제자가 그러는 거. 그럼요. 이건 자기 자식 자랑하는 그럼요. 팔뿐이라고 예. 하지만 그런 심정으로 자랑하러 나왔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감독님 인터뷰했더니 내가 영화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들은 학교 밖에 있었다. 그것 또한 사실일 거야. 그것 또한. 예. 어쨌든 굉장히 흐뭇하셨겠네요. 흐뭇했습니다. 예. 예,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영화는 샤를리스 테론이 직접 제작에 참여한 영화 불멸의 용병들이 지구의 역사를 바꿔온 영화 올드 가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